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네. 중앙고 1학년 시험지를 두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중앙고는 작년에도 고2 다 명실공히 시험 문제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굉장히 잘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 프린트에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전국연합 기출 있는 문제나 올림포스 고난도의 몇 문제들을 보통 이제 나눠주고 선생님들이 풀어주신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를 숫자만 바꾸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꼭 알아야지만 되는 걸로 변형을 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단순히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변형한 거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본인의 논리, 그러니까 수학 문제의 핵심과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바탕으로 굉장히 계산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아마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그렇고. 고2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굉장히 시간 부족에 극심하게 시달렸는데 지금 현재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나오고 있죠. 고2는. 네, 그럼 고1은 시간이 남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1도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도 아마 굉장히 높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손대다가 어려워서 잘 안 되다 보면 다음 걸 넘어가서 손을 대다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우왕좌왕을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앞부분에 처음 갈 때 9번, 10번까지는 무난하게 가다가 뒤에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데가 제가 사실은 이제 문제를 보면 9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앞에 있는 문제들 자체가 하나하나 계산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라서 완전히 낯선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린트 아니면 전국연합에서 나온 프린트의 변형이거나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접했던 문제들의 변형이긴 한데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로 아마 굉장히 숙달된 계산 실력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풀지 않았으면 아마 시간 안에 다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술형 2번도 사실은 전국연합에 있는 문제에서 숫자를 변형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논술형 3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논술형 자체는 그렇게 극악하게 어렵게 내진 않았는데 논술형 1번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문제. 그러니까 논술형 1, 2, 3, 4 한 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 전에 마지막 요게 아마 18번 같은 경우도 전국연합 있었던 옛날에 기출 문제를 사실은 이제 홀수게 만나는 접하는 원 개수를 해놓고 구했던 유명한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낸 문제고, 17번 나왔던 문제는 보통 전국연합, 저희 같은 경우도 마지막 번 문제로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중앙고에서 여러 번 출제된 문제인데, 중앙고에서 항상 변형을 여러 번, 함수를 뒤집어서 내고 절대값으로 뒤집어서 내고 했던 문제를 또 변형을 해서 냈길래, 요거를 하나 풀어보려고 적어 놨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유형 자체가 완전히 오늘 이제 치러진 분당고 같은 경우는, 좀 낯선 유형의 아이들이 당황할 만한 문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유형들이 한두 개 들어가서 당황을, 물론 난이도도 어려워서 당황을 했지만, 이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처음 보는 유형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하나씩 푸는데 한 9번, 10번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빡빡한 가운데 뒤에도 점점 문제가 문제 자체 길이도 크고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중앙고 시험 잘 보려면 계산을 신속하고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수학을 심한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학교에서 듣던 학원에서 풀던 혼자 풀던 이 문제는 이렇더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이 왜 내가 이렇게 푸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푸는, 그렇게 해서 5번, 10번을 풀어봐야 사실은 이렇게 변형을 하면 문제를 가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풀 때, 다음 신문에 풀 때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정확하게 여러 번 연습한다는 뒤에 생각을 하고 처음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 자체가 무슨 이론에 쓰여서 왜 이렇게 푸는지 왜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풀어야 학교 프린트를 풀 때도 풀어야 시험장 가서 문제의 본질적인 걸 가지고 변형을 한 것도 아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자이에 있는 뒤에 마지막 번들은 원래 어려운 문제라서 단순히 그걸 풀고도 힘들었겠지만 그거를
힘들게 이해를 할 때 단순히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고 이런 문제는 왜 이러한 접근을 해서 그 우리가 풀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은 힘들었을 거고 아마 고생 많았을 것이고 사실 제가 중앙고 애들이 좀 많긴 한데 1학년, 2학년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2학년 때 고생을 하고 나면 3학년 때 수능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수원수투까지는 꽤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아이들이 킬러를 잘 푸는 학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고 실력이 많이 느는 거니까 꾸준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내신을 계속 꾸준하게 내년에 2학년 때 수능 평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열심히 본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시험지를 못 받고 사진으로 급하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흐리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좀 복원해서 그 중에서 17, 18번 중에서 이게 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fx를 주어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fx를 주어지고 이제 이런 부등식이죠. 여기 이제 절대값 함수가 있고 여기 이제 이 fx를 가지고 이제 함수가 있고 여기는 어떤 실수 t겠죠? 실수 t의 자연수 t네요. 자연수 t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게 10개가 되도록 이제 이런 문제고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뭐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쪽 단원에 있는 건 아니고 뒤에 함수를 알아야 푸는데 워낙에 중앙고 애들은 절대값 함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절대값을 보통 가르쳐서 이제 많이 풀죠. 이렇게 찍어서 얘가 3을 넣으면 5에 3을 넣으면 여기 0이고 5에 15니까 15인데 여기에 21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마이너스 6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에 15에서 6이니까 마이너스 6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절대값 그래프 찍어서 그리는 거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배워서 풀면 돼. 이 그래프 전체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프고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요거 2개 더해서 요거 빼는 거니까 그래프식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만 생각을 해보면 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fx가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써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안 나오네. f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게 플러스로 나오니까 2분의 1 fx인가요? 2분의 1 fx가 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2분의 3 fx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 살짝 여기다 그려볼게요. 살짝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얘 그래프는 0 되는 점을 찍으면 3과 마이너스 2죠, 그죠? 여기랑 같은 그래프인 것 같아요. 여기랑 같은 그래프인데 얘가 fx가 0보다 클 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가 0보다 큰 데는 여기잖아요, 그죠? y값이 0보다 큰 데는 2분의 1 약간 2분의 1이 되니까 줄어들겠죠.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여기 0보다 작은 데는 2분의 3 같은 경우니까 약간 살짝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그래프를 여기서 그리는데 이 값이랑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3을 생각해 볼게요. 3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어디서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와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 그래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6이랑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0보다 작은 지역이니까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킬러 문제를 카메라 앞에서 풀다 보니까 되게 힘드네요. 2분의 3 fx가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점을 이제 x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점. 요 그래프죠, fx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랑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2랑 마이너스 1 여기 되는 데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요런 그래프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나가는 게 여기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따 여기 쳐볼 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그래프, 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fx가 더 크거나 같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겠죠. 요 값이 아까 뭐라 그랬지? 2랑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 2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2가 있고 여기 지금 3이 있네요. 3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정수개수가 10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4개니까 5개까지 가야 되겠죠? 4, 5, 6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수 t가 이렇게 가가지고 요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크면서 흰 것보다 크게 되는 여기에 x 값들의 개수가 이제 10개가 되는 t의 최소값, 물론 당연히 더 커지면 훨씬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값이 그러면 4, 2, 3, 4, 5, 6, 6까지 가면 되나요? 6일 때 함수값을 보고 7일 때 함수값을 보면 6, 5, 4, 3, 2. 여기가 또 있군요. 2, 1, 0이 있구나. 근데 그게 안 들어가죠. 여기 2부터 들어가고 3,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3개, 5개, 5개에서 10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 t가 어딘가에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6이라는 값을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값은 요 값이잖아요, 그죠? fx가 0보다 커서 나오는 2분의 1 fx. 자, 2분의 1 fx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6을 넣으면 2분의 1 f6을 넣는 거고, 2분의 1 이제 f7을 구해보는 거예요. 6을 구하면 저게 이제 값이 x-3의 x 플러스 2였고, 3 곱하기 8의 24의 12가 되는 거고, 요거는 7을 넣으면 4 곱하기 7을 넣으면 4 곱하기 36의 18.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값이 18이고 이게 12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t라는 게 자연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기 위해서는 12가 되면 안 되고,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12보다 큰 13이 최소값, 14도 되고, 15도 되고, 16 되고, 이제 요거 안 들어가게끔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 자체가 실수 y는 t라는 이 함수 자체가 이 빨간 그래프, 그 다음에 흰색 그래프보다 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값을 아까 계산해봤더니 이거보다 큰 거는 제가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t의 최소값은 13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저는 이제 그 문제 검토하면서 보고 나왔지만 실전 시험장에서 다른 거 쉬운 거 풀면서 여기까지를 머리가 혼란하지 않게 푸는 게 굉장한 연습을 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어쨌든 어떤 논리로 어떤 그 문제 그 핵심을 가지고 풀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해봐야 그 시험장 가서도 이거는 이 본질을 이 핵심을 가지고 낸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